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달 7일까지 국정조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예산 타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예정된 조사를 못해서 어제 다시 여야 간에 10일간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연장 의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이 몰라라 책임 전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 규명, 진실 발견,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입니다.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규명과 진실 확인과 책임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발 방지가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빈발하는 다중인명사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특별소위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원시형,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접근한 흔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무인기의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이 과연 대응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지 이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의 태도에는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인기가 북한으로 복귀 중에 추락하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성성장구한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김병주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에 있을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국방위원 할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본인이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집권하던 시절에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이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 구역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임기제 기관장의 대통령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 지금 3+3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5월에서 지금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자신들이 6개월 안에 임명한 59명 알박기를 그대로 둔 채로 임기 일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입니다. 이래놓고 이 정부 공기업이 성공한 것이지 않은지 어떻게 민주당이 평가하겠습니까? 자신들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이것이 대통령 책임제 책임 정치에 맞는 것입니까? 더구나 우상호 의원은 지난 7월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또 한쪽에서는 정무직은 제외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이라 하면 주로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무직이야말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하는 자리를 정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캐비넷 멤버라고 하는데요. 캐비넷 멤버는 대통령이 짜서 조각해서 만드는 게 캐비넷 멤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불평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다 고르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골라서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를 몰라도 너무 모르든지 너무 낯이 두껍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중립적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람을 뽑아서 알박기 해놓고 이렇게 버티는 일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임기 끝나고 나와야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두고 나오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다면 민주당으로 하여금 임기 일치하는 법안 만들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자리가 독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 저는 아무리 당을 달리해도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민심이 자꾸 떠나고 선거마다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안보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 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북한의 무인기 출현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적어도 탐지레이더 도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사업으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숟가락만 얻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넘어가다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이 되었어도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3군 단장이었는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군사 분계선 15km 이내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고 5km 이내에서 사격조차 금지시켰으며 모든 훈련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보강이나 대책은 전무했었습니다. 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구와 실전 배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피를 헐고 DMZ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뜨거운 정치 비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가는 동안 대처가 잘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보강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신뢰도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보 불안의 선봉장으로 나선 느낌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소형 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 대의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하고 중첩해서 종합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 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은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레이더와 TOD 같은 감시 장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17년 상주 기지,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 항적은 왜 당시에 30분 만에 설명을 못 해냈습니까? 여러 대 레이더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자료 영상을 다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중 한 레이더에서 지나간 흔적이 발견이 되어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지난 28일 대통령실이 찍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추해서 공격한 것이라면 국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밝힐 수 없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30분 만에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면 수십 대의 장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신통력이 있다면 국회의원보다는 우리 전군을 교육시키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는 것이 더 값진 일일 것입니다. 23년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2008년 입법 발의가 있은 이후 15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에 지자체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 복리 등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제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농촌과 지역 산업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윈윈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를 하지 못하는 점, 개인의 한도가 500만 원까지인 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매체로만 가능하고 SNS 등으로 모금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이 아주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신중하고 안전한 제도 안착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초기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와 BTS의 제이홉 군도 기부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의 약 10%만 이 제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 고향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사문화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지 여부 또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정면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뭉개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며 확고한 대북 원칙을 고수해왔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이 먼저 내팽개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운운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대통령실 주변을 비롯하여 비행금지 구역 방어에 허점이 생겼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태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안보 정책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명백한 주적인 북한을 적이라고 교육도 못하게 했고 북한이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여 사다 하나 제대로 배치 못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완화를 운운했다가 마크롱 대통령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5년 내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끌려다닌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 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북 안보 태세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원칙 대응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이렇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비난의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이미 17차례나 위반함으로써 빛이 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7차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안보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발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합니다. 군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에 당부합니다. 문정부 5년간 흐트러진 군인들의 정신 자세, 정신 전력 강화에 힘을 써주시고 아울러 군인들의 사기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이 군인다워야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